뉴욕 증시가 5일간의 하락 행진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42.82포인트 오른 6,875.84를, 나스닥 지수는 32.73포인트 오른 1,353.7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했던 유럽 주요 증시도 급반등했습니다. 영국의 FTSE2는 3.81% 올랐으며 프랑스의 CAC40 지수와 독일의 닥스 지수는 역시 각각 4.74%와 5.42%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잡쉐어링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약 3조 원의 재원이 생길 전망입니다. 국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이 평균 101.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년 만에 100%를 넘어선 것으로 2007년의 84%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미국에서 주택융자를 받은 가구 중 20%가 집값이 상환해야 할 융자금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들이 깨어난다고 하는 경칩입니다. 아직 아침 기온은 좀 찬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낮 중에 봄비가 온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낮에 외출하실 분들께서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고요. 예속담의 경칩에는 눈이 내린다 하더라도 봄은 온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5일 연속 하락을 거듭했던 미국 증시에도 오랜만에 훈풍이 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소식 자세히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이상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아시아 증시가 오른 것에 따른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가 6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149.82포인트, 2.23% 오른 6,875.8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2.48%, 2.38%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상승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추진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가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품 관련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또 그간 낙폭이 컸던 점도 상승 기대감을 확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한때 상승폭이 200포인트를 넘기도 했지만 오후 발표된 FRB 베이지북이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오름폭은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모양인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는 이날 개막되는 전인대에서 지난해 말 발표된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에 이은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강산주와 원유주 등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와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각각 13% 상승했습니다. 반면 유동성 우려와 신용등급 하락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지인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에 6달러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인은 4.5% 하락한 6.69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이날 현재 지의 시가총액은 약 680억 달러로 장부 가치인 1,05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고용지표는 시장에 중립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2월 민간 부분 고용 창출은 69만 7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향후 고용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이런 우려감을 완화시켰는데요. 제취업 전문업체인 그레이앤크리스마스는 2월 주요 기업들의 감원 계획 발표 규모가 1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1월의 24만 명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원 규모가 차차 줄어들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FRB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가 단시일 내에 경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며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이전에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혀 증시 상승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자,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국제유가는 이틀째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3.25달러, 8.45% 오른 배럴당 45.1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도 5.01% 오른 배럴당 45.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상승은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미 에너지 정보국은 지난 주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70만 배를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원유 재고가 220만 배를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했던 만큼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는 1유로당 1.26달러를 기록했고 엔화에 대해서는 달러당 99.15엔에 거래됐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마무리되면서 엔화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럽 증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유럽 증시도 4% 안팎의 급등세를 기록하며 올 들어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가 3.81% 급등했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5.42%, 4.74% 올랐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강세로 출발한 유럽 증시는 장중 단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탄탄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강세 속에 영국 석유, 토탈 등 석유업체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주가 지수 급반등을 이끌었고 리오틴토 등 강산업체 주가도 상승세를 떠받쳤습니다. 그간 낙폭이 컸던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 등 은행주도 모처럼 만에 반등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상당히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전일 우리장 정리부터 해보죠. 예, 코스피 시장은 1060선에 가까운 반등을 보이면서 플러스 33포인트, 3%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359.90포인트로 12포인트 3.49% 정도 오르는 모습 보였었는데 선물지수로 따진다면 저점 대비해서 8포인트 정도, 코스피 200 지수가 한 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과 또 기관의 그 매매 방향이 엇갈렸다고요? 예, 예. 개인들 같은 경우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폭입니다만은 순매도를 보이면서 한 476억 순매도를 보였고요. 네. 기관 순매수는 1663억 정도 순매수가 보였었는데, 비차익에서는 약간의 매도 물량은 나왔습니다만은, 선물 베이시스 부분의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1663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연일 또 순매도를 보이면서 1782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일 상당히 특징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장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까? 어제 전일 이제 지수 견인했던 거는 중국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개막이 되죠.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오늘 개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요. 또한 이틀 연속 환율 하락세 부분이 눈여겨 보여지면서 중국 관련 종목이라고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보였었는데 특히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종목들은 어제 대량 거래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2월 중국의 굴삭기 판매 대수가 예상치보다도 19% 정도 상회를 하면서 한 1,400대 정도 팔렸다는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좀 눈여겨 보이는 도드라지게 상승을 보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안 중국 위기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한가 가까이 밀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군요. 자,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앞서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 좀 반등을 보였던 종목들이 또
많이 빠진 종목들, 업종군들이 또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권주들인 것 같습니다. 지수 반등을 보였던 부분도 증권주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자 총액제를 완화한다는 어떤 그런 예정 부분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어제 상승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룹 내에 그 대기업을 끼고 있는 증권주들이 좀 상승세를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SK증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진투자증권이라든가 메리츠, 그 다음에 골든브리지 같은 증권사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보였다 하더라도 크게 조정을 보이지 않고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최근 한 5일 동안의 조정을 보였던 시세 흐름을 단숨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룹 내 이 그 동사 SK증권 쪽에 그 자금 부분이 투입이 용이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또 SK그룹 내에서 이제 금융지주회사로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SK증권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송도 지역에 좀 엔고 환율, 엔화가 워낙 강세를 그렇죠. 보이니까 그 바람을 타서인지 일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또 영향을 받은 종목들도 있었죠. 그렇죠. 대우차 판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자금 유동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 주가 약세를 많이 보여왔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일본의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는 사토 요스케라는 바나월드 회장님이 네. 30억 불 정도 그 투자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우차 판매가 어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시효과 상황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신저점 최저가 4,750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어제 반등은 이런 그 루머 소식 때문에 좀 올랐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우차 판매 같은 경우 이제 송도 국제도시 내는 아니지만 바로 그 길 건너 배우 지역에 이제 굉장히 넓은 예전엔 대우차 생산하면 거기다 차를 이제 수출하기 전에 출고하기 전에 엄청 쌓아놨던 그 지역에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송도 신도시 관련해서 부동산 자산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일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에 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장의 그 전개 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보죠. 예,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오픈이 되는 날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느냐, 어떤 발표 예정 부분들이 이제 실현되는 오늘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월달, 2월달 이제 이머징 마켓 부분이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디커플링을 보여왔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의 중국 시장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실현이 되면서 만들어져 왔던 부분인데요. 선진국 부분은 지금 위기, 동유럽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유럽 맞물려 이제 서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진행형을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경기를 완전히 반전을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어떤 하락세를 완충 작용을 만들어내는 완충제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 대안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조 위안, 한 440조 정도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 관련 종목들이 이제 눈여겨 보여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생산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출 증가율이라든가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모습들이 어떤 경기 부분이 좀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 관련 종목들의 관심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은 오늘 이제 그 중요한 저항 구간만 넘어서 준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또 테마를 이룰 수도 있다라고 또 예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월 10일 이후부터 해서 지금 17일째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한 2조 7천억이 상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4만 4천 계약, 롤오버 했던 물량까지 따진다면 한 4만 8천 계약으로 해서 상 최대의 선물 매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좀 지수를 완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네. 2008년도에도 이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현물 매도로 이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되지 않았느냐. 선물 매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 하지만은 현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약세 국면으로 이어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장중에서는 선물 매도 부분이 4천 계약 정도였습니다만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단기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만들어질 것 같고 또 일정 부분 여태까지 이제 매도했던 부분에 이 실현 물량도 좀 나오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3월 말부터 해서 4월 초가 된다면 또 외국인들은 또 배당금을 받아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유동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또 해외 송출이 될 가능성도 크고 또한 달러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난다고 볼 때는 환율 부분에 불안전하는 모습들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1070선에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에 힘을 입어서 또 10포인트 정도만 올라준다면 1070선에 이제 저항선 구간에 맞들리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뛰어넘느냐 부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60분 차트상에서 지난 2월 17일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해서 봤을 때 고름대 구간에서도 저항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전체적인 기준선 구간에서도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뚫고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의미 있게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고름대 구간을 일단 못 넘어서고 있고요. 2월 23일부터 해서 27일 사이에서 만들어졌던 이 저항 구간을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1070선 자리에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일봉 차트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기준선 구간을 단 한 차례도 2월 17일 이후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의미 있게 반등을 줬습니다.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구름대 구간에 또 맞물리게 되는데 1070선, 1080선에 일단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여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닥뜨려지는 어떤 테마 종목들이 이루어지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혹시나 어제 증시가 미리 유럽 시장이나 미국 증시에 뭐 선행해서 움직였다면은 오늘 구간에서는 5일 이평선이라든가 전환 기준선 구간의 지지 국면도 한번 또 테스트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가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또 어떤 저항벽을 앞에 두고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이제 차트를 놓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을 꼽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반등을 보였던 부분은 이제 1600선에 가까웠던 환율 부분. 환율이요? 예, 환율 부분이 조금 이제 정부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또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의 어떤 효과 부분이 단기간에 200원 정도의 환율이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맞물려 가지고 생각해 보니 코스피 지수가 빠질 때 환율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관계수라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가 오르면 하나 빠질 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정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2월 들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마이너스 0.98 정도입니다. 거의 1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지수는 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만큼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그래서 심리 부분이 냉각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고 환율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매 심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오늘도 환율 시장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같이 맞물려 가는 게 환율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루에도 3, 40원씩 움직이는 부분이 뭐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가 8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변동성이 커졌던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수가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어냈었고 환율 부분도 단기 저점을 만들어서 1600원대까지 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변동성 축소 부분이 금융 위기에 대한 어떤 심리 부분의 완화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지수를 지켜보는 것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환율도 같이 보시는 것도 투자에 굉장히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대형 우량주 같은 종목들이 코스피 지수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1% 정도로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4%, 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왔던 것처럼 지금은 빠르게 급락하고 있는 건 중소형주들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어제 반등을 줬던 종목은 결국은 대형 우량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우량주들의 관심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진국 증시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 부분이 변동성이 조금 축소가 된다면은 대형주 쪽에 매기가 붙을 거고 또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제 어제부로 해서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베이시스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베이시스 회복 부분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다면 이 부분도 대형주 위주의 매수 부분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도
그 중성주들의 어떤 반등보다는 지수 견인하고 있던 대형 우량주들의 반등 자체가 오늘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여부도 오늘 투자 전략의 한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관이 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 기관 매수 유입된 부분은 프로그램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순매도 부분이 계속 이어질 부분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차익 거래 부분은 외국인들 그 선물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차익 거래 매수는 유입될 수 있습니다만은 비차익이 어제 순매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순매수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프로그램 매수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 부분의 이탈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비차익 매도 같은 부분이 그래서 주식형 펀드 부분에 그 투신사들의 어떤 매매 동향도 유심히 보시는 게 오늘 투자 전략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투자 포인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종목으로 화제를 넘기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에 좀 눈길을 줘볼까요? 예, 중국 관련 종목들 얘기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종목이 앞서 이제 두산인프라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눈여겨 보이는 종목은 현대중공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중공업 가져나왔고요. 분기 매출 부분이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0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07년도, 08년도의 수주 불량들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건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성과 상승 효과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후판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도 이어질 전망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성 부분이 실적 둔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기계 부분은 중국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 때문에 조금 부진합니다만은 엔진이나 전기전자 부분, 조선 부분은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어느 정도 가격대로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매수가는 뭐 60분 차트상에서 아까 이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60분 차트상에 구름대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세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대 하단 부분이 매수가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만 2천 원대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일단 최저가 구간입니다. 16만 1,000원대 가격, 단기 저점이긴 합니다만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추세적인 흐름세를 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6만 1,000원대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상의 흐름에 있어서 긴 흐름을 놓고 볼 때 60주 이평선 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27만 5천원대 가격 정도 됩니다. 단기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27만 6천원대, 5천원대 가격이 될 것 같아서 목표가는 27만 5천원대 제시합니다. 네. 자, 또 한 겹 정도 좀 짧게 설명해 주실 만한 거 없을까요? 우선적으로는 호남석유 굉장히 저점을 만들어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 부담 크게 없고요. 사이클상으로 해서도 거의 그 업종 사이클 부분으로 단기 바닥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하지만은 4분기 영업 적자 부분이 결국은 기저효과를 만들어내서 상반기 실적만 조금만 좋아진다면은 좋은 턴어라운드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9년도 상반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 부분으로의 사이클상의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매수할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가지고 역발상 전략으로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매수가 한번 설정을 해본다면 네. 매수가는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 기준 자리가 43,700원, 600원대 가격대 정도 되는데요. 이 가격대 정도면 좀 편안하게 매수하셔도 되는 가격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가 정도 44,000원에서 43,000원 중반대 가격이면은 매수가로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아무래도 또 신저점을 만들어냈던 자리가 38,000원대 가격인데요. 이 구간 깨고 내려가면 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봉상의 흐름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그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60주 이평선 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한 7만 원대 가격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도 같이 맞물리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 고점은 7만 원대로 설정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대비 목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 수익 나면 참 좋겠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동규동지점의 심혁팀장으로부터 현 시장의 분석과 함께 요즘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에 관한 자세한 소식까지 설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글로벌 증시들이 다들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계속 굴러갔으면 좋겠는데요. 동시효과 상황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모습 상당히 괜찮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삼성전자가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포스코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3.59%입니다. 현대중공업 조금 전에 심혁 팀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1.9%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플러스 1.19%, KTNG와 LG전자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KB금융,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신한지주가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탄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2.8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이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1.22% 플러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조선업종의 상승세에 함께 동참하면서 플러스 2%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플러스 3.92% 상승하고 있고요. GS건설과 기아차 역시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태웅, 서울반도체, 메가스터디, SK브로드밴드, 동서, 키움증권 등등 1%에서 많게는 2%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진소재가 플러스 4%대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자, 지금까지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을 여러분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동시효과 때 살펴본 양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정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1070선 돌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로 가보겠습니다. 개장 시초가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대중공업이 1.91%로 2%대의 상승세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플러스 1.52%, 삼성중공업은 그보다 많은 2.83%의 상승폭을 보입니다. 두산인프라코 오늘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5.36% 상승하고 있고요. 대우인터내셔널이 3%대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동국제강이 후판 가격 인하에 따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4.25% 플러스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SK케미칼도 2.45% 상승하고 있습니다. STS엔진이 3.36% 상승으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고 대교가 8.12%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산업 플러스 3.35%, 일진홀딩스 플러스 3.54%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폭 상당히 크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태웅, 서울반도체 모두 1%대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오랜만에 3% 넘는 그런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진소재가 플러스 3.87, 포스데이터가 플러스 3.68, SFA가 플러스 3.56%로 3%대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아이디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메디톡스가 플러스 2.71% 상승. 자,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1%에서 2% 조금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학과 오성 LSD도 3.08과 3.7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텍이 그나마 0.9% 하락, 에이스디지텍도 마이너스 0.7%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드문드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늘 분위기는 상승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시초가였습니다. 네, SK증권 투자분석부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출발 시황이 상당히 좋네요. 예. 그 중국발 훈풍이 미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그 미 증시는 그 ISM 제조업 지수가 11월 이후 반등세가 재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2월 그 ADP 민간 고용도 예상치를 하회한 그 감소세를 보였지만 중국이 오늘부터 열리는 전인대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2.23%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48%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에 따른 영향으로 그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0.37% 상승한 1063.1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78% 상승한 366.30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38%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고요. 1063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1.76%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고 대응을 해도 될까요?
예, 일단 그 중국발 훈풍이 불고는 있지만 중국의 수출이 두 자릿수로 그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또한 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과도한 기대는 다소 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정부의 개입으로 이틀 정도 그 환율의 안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러 강세 현상이 완화되는 것 또한 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저점 확인에 충분한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일단은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좀 조심해라 그런 주문이시군요. 예.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들은 어떤 것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조정 국면이 가격에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지속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효과의 불확실성은 일부 있지만 그 중국발 훈풍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수 장비 업종 등 그 중국 관련 업종을 트레이딩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 투자분석부의 김영준 연구원의 투자 조언을 청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6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4조 위안 이상의 패키지 부양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대책에 따라 경기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5억 원 이하를 빌린 사람이 한 달 이상 연체를 할 경우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해주는 가계 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엔고 현상을 타고 국내 부품 소재 업체가 본격적인 엔화 사냥에 나섰습니다. 중국보다 우월한 기술력에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자 한국산을 찾는 일본 업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취약해 환율이 안정된 후엔 오히려 적자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고객을 대신해 대출금이나 카드 결제 대금을 내주는 신용보장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부담해주는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일정 수수료를 내면 카드 대금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줍니다. 경기 불황으로 신용 보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의 구제금융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와 배드뱅크 등 자금 지원 요청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7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 중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은 1,6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버냉키와 가이트너는 의회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대만의 메모리 6개 업체와 일본의 엘피다, 미국 마이크론이 통합하는 반도체 빅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는 대만의 생산 능력에다 엘피다, 마이크론의 기술력을 합쳐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앞지르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지만 구실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임금 교섭 사업장 3곳 중 한 곳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에 임금 교섭 타결 현황 분석한 결과 부서가 합의한 협약 임금 인상률이 평균 2.2%였습니다. 국내 최대 매머드급 복합 쇼핑몰로 관심을 모은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점이 대전 매출 81억 원을 올리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세계 백화점 중 최고의 매출입니다. 3일 동안 방문한 고객 수는 총 3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되며 명품과 의류가 전체 매출의 83.1%를 차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중국발 훈풍에 의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돈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약 440조 원가량 엄청난 돈을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자세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개최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원자보 총리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화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많게는 4조 위안, 적게는 2조 위안 이렇게 투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조 위안은 한 990조에 해당되고요. 네. 2조 위안은 한 440조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의 공상은행이라든지 건설은행 이런 국영은행들이 있습니다. 국영은행을 통해서 신규 대출을 더 확대를 하고요. 현재 중국 정부는 이제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상 품목을 이제 PC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대상 품목이 PC 등으로 확대되면은 그 PC에 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반도체 업계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현재 전 세계가 중국이 내놓을 선물 보따리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전 세계 눈이 다 중국을 향해서 쏠려 있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정부에서 대규모로 돈을 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늘어나고 좀 시장이 좀 더 넓어지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1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네.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이 일기예보가 아니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믿기 어렵다는 말인데 현 시점에서 우리 한국의 현 시점 이상 보면은 내수가 워낙 위축돼 있다 보니까 수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한마디로 우리 수출은 중국이 우리 수출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면요. 2007년에는 22%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2008년 11월에는 18.4%로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금융위기가 더 심화되면서 수출 비중이 계속 하락하면서요. 12월에는 17.4%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수출 비중이 다시 올랐는데요. 수출 비중이 1월에는 20.9%까지 올랐고요. 2월에는 21.9%로 상승한 상태인데요. 이 같은 중국 수출 상승에 힘입어 가지고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도 지난해 12월에는 3억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네. 근데 올 1월에는 다시 3억 달러 했지만 지난 2월이죠. 지난 2월에는 1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2월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면에는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상승에 크게 작용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얼마나 많은 물품을 수출하고 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무역 수지를 거둬들이냐 그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중국이 대규모 내수 비양을 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다 그러면은 우리 대중국 수출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출 역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발 경기 부양이 세계 경제에 얼만큼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또 결과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 공장이기도 하고 이제는 어떤 세계 또 소비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회복이 돼야만 한국 경제가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또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국발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에 관해서 최근 이제 LG경제연구원이 중국이 전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느냐 그런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결론은 아직 중국이 글로벌 경기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 사실 중국은 1991년에서 2007년간요. 매년 10.3%씩 성장하면서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이유가 이 기간 동안 2.6% 매년 평균 2.6% 성장한 걸 비하면은 중국이 사실상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요. 중국의 견인력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른바 전 세계 소비 시장으로서 그만큼 높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2007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이유가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 시장의 전 세계 수입품의 33%가 EU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2위는 미국으로 13.7%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중국인데요. 비중이 6.2%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4위는 일본으로 4.1% 등인데요.
중국의 그 전 세계 수입 비중이 그 1987년에는 1.6%에 불과했거든요. 이게 2007년에는 6.2%로 크게 상승했고요. 미국과 EU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그 미국과 EU의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하긴 했으나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적고요. 여전히 EU하고 미국이 양대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 중국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그 반전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예정보다 한 달 앞당긴 이제 4월부터 시행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이란요, 그 신용 불량자가 되기 전에 그 사전에 구제하는 제도이거든요. 네. 그 현재 정부 차원에서 그 가계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그 신용 불량자가 된 다음에 그런 구제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 차원의 구제제도 가운데서 그 신용 불량자가 되기 전에 구제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행될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그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보면요, 그 3개월 이상이 연체되면 신용 불량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 그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요, 그 우선 그 지원 대상으로 보면요, 그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그 다중채무자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또 현재 연체 기간이 한 달에서 90일 이내가 대상이 됩니다. 그 채무액은 5억 원 이하이고요. 그 개인과 개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업자로 그 전체 금융기관 빚, 그러니까 뭐 주택 담보라든지 신용 포함해서요, 5억 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90일 이하면 가능하고요. 단 이제 그 신규 채무액이 전체 30%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고요. 네. 이 총괄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춘 지원자가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그 다중채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면요, 그 신용회복위원회는 그 채권 금융기관과 회의를 거쳐가지고 가계 프리워크아웃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네. 또 프리워크아웃이 결정되면은 그 무담보는 최장 10년, 그 담보는 20년으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거든요. 또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로 이렇게 갖춰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또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예. 이제 금융권에서는 별로 곱지 않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계부실 그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요, 그 시기도 5월에서 4월로 앞당겼고요. 네. 당초 이제 그 개인만 하려고 했거든요. 이걸로 또 개인 사업자까지로 확대를 했는데요. 그 우선 문제되는 게 그 도덕적 해입니다. 그 90일 미만 연체자의 경우 그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면은 그 원리금을 균등받을 수 있고 연체 감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이를 고의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성실하게 가계빚을 갚는 분하고 역차별이 문제가 되고요.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또 손실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수익성도 악화되는 측면이 강한데요. 사실 이번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은 그 정부가 강행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보다는 필요성에서 강행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은행도 그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은행도 손실을 봐야 된다. 그런 입장에 강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금융권들이 계속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이 그 4월에 그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또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런 모양새를 갖춰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대만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업계에서의 그 구조 조정이 상당히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 반도체의 경우 그 메모리인 D램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거든요. 네. 그 D램 분야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1위고요. 그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그 대만 반도체 업계가 어려지면서 그 합종 연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도 그 대부분 그 D램 생산 업체로서 그 합종 연행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어제 그 인치밍 그 대만 경제부장이 그 발언을 했는데요. 대만 정부가 그 반도체 산업 개편 차원에서 뭐 국가 주도의 D램 메이커 설립을 총괄한 전문가를 이번 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그 업계 합병 계획에는 일본 LP다, 그 미국 마이크론 등의 제휴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현재 그 대만 정부가 그 자국 반도체 업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요,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여러 타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치민 경제부장 말을 빌려보면요,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 LP다,
그리고 대만에 6개 D램 반도체 업계가 있거든요. 6개 업계가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대만 6개, 그 8개 업체가 하나의 통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업계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좀 많이 업체들이 합쳐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업계에서 상당한 좀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우리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좀 힘에 버거운 그런 상대가 또 출현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 8개 업체가 합쳐지면은 그 디램 시장 판도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 수치상으로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 1위 자리를 8개 통합업체에 내주게 됩니다. 그 현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2008년 기준으로요. 1위가 삼성전자로서 30.3%입니다. 네. 2위가 하이닉스로서 14.4%고요. 그 3위는 엘피다로 그 15.3%고 그 4위는 미국 마이크론으로 11.3%인데요. 그 대만 6개 사는 점유율이 4에서 0.6%로 매우 낮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제 대만 6개 사하고 엘피다, 그 미국 마이크론 이렇게 합쳐지면요. 그 점유율이 그 38.2%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를 앞지르면서 1위 업체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반도체 왕국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 메모리, 그 D램 분야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비메모리 분야의 경우는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네. 메모리 분야에서 우리가 뭐 수위를 내주게 되면 우리에서 큰 타격이 되는데요. 그나마 그 현재 안심이 되는 게 우리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메모리 업계가요. 올 9월부터 그 40나노 그 D램 반도체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 40나노 D램 반도체 생산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나노 D램 반도체 생산 들어가게 되면은 대만이나 미국보다도 기술 격차를 1년에서 2년을 더 벌이게 되거든요. 이런 점에 볼 때 그 대만 업계가 합종 연회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라오기는 힘들다. 그런 분석이 좀 설득력으로 좀 얻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반도체 업계 소식까지 다양한 이슈를 놓고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배 기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그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1.23%가 상승을 해서요. 1070선대를 회복한 1072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2.23%가 상승을 했습니다. 368포인트입니다. 환율은 조금 내렸습니다. 9시 16분 기준으로 6원 60전이 하락한 1544원 4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내리긴 했어도 아직까지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